이전에 기록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선왕조실록처럼 이렇게 종이에 쓴 뭔가를 관리하는 그런 기법을 다루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기록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컴퓨터로 만들어낸 많은 디지털 객체들, 여러분 휴대폰 안에도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영상도 들어있고 음성 녹음한 것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예전에 기록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의 원칙이나 방법하고 지금 전자기록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의 원칙이나 방법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뭐 이걸 공부하는 게 이제 전자기록 관리론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고문서에 관심이 있다, 나는 옛날 문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덜 중요한 과목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관리한다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기록을 잘 살펴보고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현재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방법은 고전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게 되면 수장고에 서구에 고문원을 탁 쌓아놓고 와서 보시오 이래야 되죠. 근데 요즘 세상에 내가 굳이 가서 봐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그 고문서에 적혀있는 기록의 내용을 와서 보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스캐닝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다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원래가 아날로그고 원래가 이렇게 문서 형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자화시키거나 디지털화해서 그걸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도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게 현재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자들에게 잘 제공하는 것까지 그 관리자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은 정부화 시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주려면 우리가 디지털 환경을 잘 알아야 된다. 뭐 이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관심이 있든지 간에 전자기록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방법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취급을 할 거고, 더구나 여러분 중에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사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더더욱 전자기록 관리론을 잘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소위 이제 전자정보법 이런 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전자정보법.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부인데 전자정부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대부분의 일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들이 거의 95% 이상이 다 전자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공공기관에 가서 내가 우리 기관에서 만드는 기록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전자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요. 전자기록이 이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왠지 이거는 IT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어려워. 또 너무 많은 그 미디어들도 있고 기술도 많고 계속 새로운 용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근데 그 모든 IT의 용어나 기술을 다 익힐 필요는 없지만 새로 나오는 용어의 개념 정도는 아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업무 환경은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계속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엇? 이런 거 다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공공기관에서 다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은 이런 걸 합니다. 우리 정책을 홍보합니다. 해서 그런 채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뭔가 막 자꾸 생기는데 그건 기록일까 아닐까? 그 기록이면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SNS 채널들에 대해서도 무심할 수가 없고,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록의 객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다는 거지. 걔가 그럼 이전의 스토리지 환경하고 얘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냥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또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빅데이터?
이것도 무슨 상관이 있을까? 빅데이터가 기록관리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생각해보니까 있을 것도 같아. 그래서 지난 학기에 4학기차 이성원이라는 학생이 빅데이터를 주제로 하여, 소재로 하여 열심히 논문을 쓰다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논문을 다 못 썼지 뭐야. 졸업을 못했네. 다음 학기 더 써야 돼. 이번 학기 열심히 해서 쓸 거야.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 이제 그 새로 나온 테크놀로지는 이제 기록과 이렇게 무슨 연관이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에 뭐 빅데이터라는 게 하둡이라고 하는 걸 써서 NoSQL을 써가지고 뭘 한대. 사실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뭐 약간 이제 이렇게 개념적인 건 알아야 되고 기록과의 연관성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뭐 기술적인 것까지 가가지고 뭐 엔지니어처럼 그렇게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적절한 시점까지 알았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 빨리 들어오라고 정말. 누가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굴 불러내는 거였어? 까먹었잖아. 무슨 얘기 하려고. 아무튼 그 적절한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뭐 해찬순처럼 뭐 정보통신공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이런 조금 더 IT적인 분야에 좀 더 공부를 해서 기록관리 쪽에서도 IT 쪽을 좀 많이 아는 그런 기록 용처가 되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 IT나 이 기술적인 거 너무 모르겠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난 공문서 쪽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러면 뭐 약간 얕은 수준에서 전자기록 관리의 뭐 기본을 좀 습득하고 그 다음에는 뭐 공문서 보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 한문 공부를 하세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기록 연구사를 한다 또는 아키비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뭐 표준화된 딱 정형화된 어떤 사람이 있어서 IT 20%, 기술, 분류기술 능력 20%, 평가선별 20%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가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 약간 역사적 안목, 기록을 보고 다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많이 키우도록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카이브스,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아카이브스에 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테크놀로지에 좀 강하다. 그러면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에 이제 종사가 많이 좋거든. 그래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좋은 시스템을 발굴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널리 보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진짜야, 돈도 많이 벌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특기가 좀 다른 여러 방면에 좀 달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을 여러분 수강하면서 나는 기록관리자인데 기록하고 다 들어야 돼요. 교육 과정에서도 나는 어느 분야가 좀 흥미가 있다. 그런 거를 좀 빨리 찾으시고 1학기, 2학기 내에 빨리 찾으시고 3학기 때는 뭘 해야 돼? 종합시험도 보고 이제 논문 준비를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데 3학기가 되면 이제 논문을 뭘 쓰겠다는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정하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다 좋아요 내지는 다 싫어요 이러면 논문 주제도 못 찾고 헤매다가 그냥 지도 교수님이 대략 정해주는 걸로 끙끙끙끙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단지 뭐 논문을 쓰고 졸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그래요. 모든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아무 분야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대학을 잘못 왔나?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야지.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관리 전반을 빨리 파악하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느 분야에 좀 스페셜리티를 가질 것인지 이런 걸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자기록관리로는 뭐 분류 기술도 일부 조금 다루게 되고 평가선별도 일부 좀 포함할 수밖에 없고 뭐 IT적인 내용도 담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들으셨는지 1학기 차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학기까지 계속 영어 강의를 하다가 이번 학기는 우리말로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학기에 영어로 할지 우리말로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재에 충실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기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 보이죠? 우리 제 조교 아닙니다. 처음에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보이나? 여기까지 다 보여? 저기 나는데도 여기 마이크는 어떡하지? 근데 이걸로 해도 잘 들릴 것 같아.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봐.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다 그냥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OT 갔을 때 다른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뭐 이렇게 뭐 책을 가지고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수업을 매학기 뭐 되풀이하는 게 너무 여러분은 대학원생인데 그죠? 너무 좀 안이한 수업 방식인 것 같아서 지난 학기에 1년 내내 사실 작년 내내 많이 반성을 했고 이런 지식 전수는 그냥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서 타학 학생들도 다 듣게 하자. 이게 소위 이제 저자직강이라고 이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저자직강 강의거든. 그래서 다 듣게 하고 다음 학기부터 이제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 계획서를 나눠줬잖아요. 나눠주는 강의 계획서를 보면 뭐 매 주별 그 퀘스천을 막 1, 2, 3, 4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번 학기에는 이런 토론을 심도 깊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생각에는 3시간 수업인데 3시간이 좀 안 되죠. 저녁 수업이라 3시간이 좀 안 돼요. 한 2시간 40분? 뭐 이 정도, 30분, 40분 이거밖에 안 돼요. 실리가 다 빼면 뒤로 조금 넘을 거거든. 1시간 40분 정도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래서 좀 촬영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라도 여기 이제 퀘스천에 적은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식의 토론 수업을 목말라 하죠? 이거 목말라는 것 같아요. 표정이 목말랐어요. 이런 표정이. 수업은 그래서 일단 쭉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 만한 한두 가지를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교재는 전자기록 관리로 친구도 해요. 이거는 2013년 2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3, 4, 5, 만 3년 된 책이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여름방학 때는 개정을 하자는, 출판은 원래는 지난 겨울에 개정하자는 걸 제가 미뤘거든요. 개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을 하면 속상하죠. 그죠? 이 책도 사야 돼요. 개정해서 바뀌면 그 책도 사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법령 내용이나 이런 건 법이 계속 개정이 돼서 좀 이렇게 변경된 것도 있고, 이후에 연구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뭔가 업데이트 하는 건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을 사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주별 내용은 여기 참고로 이 자료 크기를 보시고, 오늘 잠깐 시간 동안에는 그냥 제 소개를 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자 해요. 왜냐면 또 저 사람은 뭘 하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그죠? 서로 뭘 배울 수 있는 기대도 하게 되겠죠. 저는 학부가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참 뭐 입시도 되게 복잡하고 그렇지만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기 때문에 딱 시험 보고 저기 가야겠다. 이제 뭐 의대 같은 데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원래 유전적으로 이제 공학적인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가 막 컴퓨터가 막 뜨던 시기였어요. 내가 19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84년생도 있나 여기? 대부분 90년생이죠? 90년대생이죠? 어떻게 때 얘기하면 딸이 93년생이고 아들이 96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만 딸아를 갖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더 지나면 더 그렇겠지. 아직 동훈이가 아들 같지는 않거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4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 5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LG 정보통신이라는 데 취업을 했어요. 근데 들어갈 때 회사는 LG는 아니었고 금성 반도체였어요. 근데 금성이라는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LG로 바뀌는 그 시점이 있죠.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은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컴퓨터 공학 했으니까. 근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KT, 옛날에 한국통신이라고 그러죠. KT가 전화국이잖아요. 그 전화국에 들어가는 교환기 시스템에 탑재되는 DBMS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응팔에도 보면 막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띠리디 신호마다 저쪽에 전화를 받잖아요. 그거는 이 전화기에서 선을 타고 저 전신주에 가서 전화국까지 가서 전화국에 가서 그럼 그 전화국 안에 큰 기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053 이렇게 써요. 그럼 저 대구 쪽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 큰 기지국들이 있어서 그 기지국 간에 선을 연결해주고, 그럼 이제 대구 쪽에 이제 전화국에서 받은 다음에 053 뒤에 쭉 번호를 통해서 지역하고 어떤 가입자한테까지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약간 고도의 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1980년대 전까지는 다 프랑스나 미국 제품을 수입해다가 썼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전국에 전화국이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이제 전화선이 엄청 폭주하던 시절이죠.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전화가 있었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집에. 막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전화 이렇게 받았어요. 전화선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해서 쓰던 시절이었고, 한 동네에 전화가 없는 집도 있어서 한 집에서 전화 받아서 아무개 집 가서 전화 받으라고 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하게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세대 간의 경험치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딴 얘기를 하자면 아카이브의 가치 중에 하나는, 아카이브라는 게 기록을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옛날 기록, 과거의 기록도 있고 현재 기록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미래의 기록도 거기에 축적이 되겠죠. 기록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세대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 옛날엔 그랬구나, 어찌어찌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세대 간의 소통이 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교환기를 너무 비싸니까 국산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요. 프랑스산 하나를 통째로 갖다 놓고 막 그걸 다 까기 시작한 거죠. 하드웨어도 다 까서 보고 막 소프트웨어도 다 카피해가지고 막 불법적으로 그래서 전체 통으로 다 카피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던 큰 이제 개발단에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LG 연구소로 들어갔는데, 안양에 그 연구소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대전의 전자통신연구원에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파견 나가가지고 뭐 삼성, 금성, 대우는 사라졌지만 그때 있었고, 동양정밀 뭐 이런 회사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시스템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여러분 C나 뭐 코볼이나 뭐 자바는 나오기 전 시절이고,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CPU가 거의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했었죠. 거의 기계어 수준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걸 한 5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1년 동안 포스코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일했어요. 포스코 그룹. 최근에 포스코가 엄청 힘들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예요. 그래서 LG 다니다가 포스코로 딱 직장을 옮겼는데 월급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는 딱 들어갔는데 뭐 원래 이제 옛날에 보너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보너스 원래 이제 월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너스 600%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겨울로 좀 더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개념인데 보너스를 1100%를 주는 거예요. 원래 얘기했던 연봉이 거의 2배가 나오는 거죠. 거의 맨날 막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봤더니 이제 포항과 광양에서 그 쇠물을 막 끓여갖고 그 판매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철 제품들이 엄청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호황인 상태에서 돈을 엄청 벌었었나 봐요. 그래서 계열 회사들까지도 막 엄청 접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냈으나 일은 별로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전산 지원직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된 건데, 인원이 한 300~400명 되는 신생 연구소였어요. 원래
본사의 쬐끄만 연구소였다가 서울로 독립을 해서 포스코 경영연구소가 이제 막 생겼던 그 시점에 제가 전산 지원을 하러 갔는데 전산 지원이 저 혼자였어요. 300명 정도가 있어서 그때 PC를 다 구매를 해서 박스를 다 뜯어갖고 조립을 해서 이런 이제 책상에 다 얹어주고 그때는 그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되기 전 초기 상태여서 어쨌든 네트워크 공사도 다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와이파이 뭐 이런 개념 없어요. 다 유선으로 연결된 데다가 6사람 정도 사이에 프린터를 하나 놓고 선으로 다 그 PC에 연결을 해서 무선 그 공유기라고 하는 프린터 공유기라는 걸 쓰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거 다 연결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나이 드신 포스코 계열의 뭐 상무, 전무 뭐 이런 분들이 그 연구소에 와서 재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전화 받으면 PC가 안 돼요. 그래서 가보면 전화를 안 킨 거예요. 이러면 전화를 이렇게 탁 키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서포트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신생회사라서 뭐 월급봉투 찍는 것까지 프린터 코너부터 그때 이제 3.5인치 디스켓을 쓰던 시절이니까 그거 구매해서 나눠주는 일까지 그래서 너무 막 지쳤어요. 그래서 원래 그 직무 만족도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일 때 내가 제일 행복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전산 지원 업무를 했으니까 거기는 경영연구소니까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한 박사들의 주인공이에요. 석사들도 많지만 그들도 이제 이렇게 서포트 요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다. 그럼 저는 간 세 번째 직장이 한국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DBMS에서 제일 마켓 시어가 높은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저 오라클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오라기? 오라클? 치약회사? 뭐 이러면서 오라클이라는 그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약간 치약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외국인 회사인데다가 오라클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기업용이지 일반용이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 PC에 다 깔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라클은 회사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걸 쓰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몰랐어요. 아무튼 오라클에 들어가서 한 8년 정도 있었어요. 오라클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제 DBMS를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했으니까 엔지니어로 들어갔다가 5년, 6년 정도 후에는 ERP 패키지 컨설턴트로 이렇게 좀 변신을 했어요. ERP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라고 할 때는 그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뭐 회사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리소스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 자원의 의미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자원을 얘기해요. 그럼 회사에서 필요한 자원은 뭐예요? 일단은 직원들, 사람 자원, 그 다음에 이런 뭐 실제 일할 때 쓰는 노트북, 컴퓨터 같은 이런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 자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 뭔가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지식점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인사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 노무 업무, 그런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산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물류회사다. 그러면 여러분 택배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물류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주문받고 뭘 어디로 보내고 그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계속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체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ERP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CRM이라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최종적으로는 물건을 만든 다음에 고객에게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판매를 하는 거 세일즈 한다고 그러죠. 판매를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장났어요. 뭐가 이상해요. 해서 이제 AS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 것과 관련된 업무가 옛날에는 내가 이제 물건을 샀어요. 매장에서. 그럼 거기 이제 내 카드가 고객 카드가 작성이 돼요. 근데 이제 AS 센터에서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 AS 센터에 전화해서 나 언제 그 물건 샀는데 고장이 났다.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 원장님이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또 주소를 대라, 전화번호 대라 막 이렇게 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뭐 하이마트에서 예를 들면 냉장고를 하나 샀다. 고객카드 딱 작성하잖아요. 그럼 그게 LG 거다. 그럼 LG 회사에 딱 등록이 되면서 동시에 AS센터에서도 고객 정보를 공유를 해서 딱 전화를 하면 그게 이제 다 공유가 돼서 언제 어떤 모델을 사시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서 바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근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CRM 패키지인데 뭐 그런 걸 이제 다들 도입하려는. 왜냐면 고객 만족 내지는 우리나라는 고객 감동, 고객 사랑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잘 다루어야 사실은 다루는 거지. 관리를 해야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고객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절이어서 이제 그런 CRM 패키지가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좀 했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한 5, 6년이 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2001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었어요. ISP 프로젝트를 나가 있었어요. 롯데리아 이런 많이 봤죠. 그 회사에 이제 CRM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나갔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갑자기 위암 말기 이렇게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들 온 식구들이 다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서울에 가끔 이제 진단받으러 진료받으러 오시고 막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그 고객사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막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오셨는데도 제가 이 한 장을 더 만들고 가야지. 하면서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전화를 저한테 해서 막 심한 말을 했어요. 응? 당신은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같아. 응? 아버지가 이제 저렇게 와 있는데 올 생각을 안 하고 9시간 넘고 10시간 넘도록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딱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PC를 갖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미 주무시지 병원에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